네, 안녕하세요. 저는 12년 협동과정 조경학으로 입학한 조혜령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정원사 친구들이라고 하는 정원 디자인 그리고 빌드 플랫폼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문화 소비 공간으로서의 정원의 경험입니다. 정원은 생산 공간으로서 이상향으로서 문화로서 동서양의 역사 속 흐름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요즘은 정원을 희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음을 몸소 느끼는데요. 다양한 교육기관이라든지 매체도 많이 늘어났고요. 지자체에서 또는 국가에서 벌이는 사업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단순히 정원이 도시의 삶에 대한 어떤 반명제로서 도출되었다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어떤 정원 열풍은 문화 또는 트렌드로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 또는 몇 곳의 어떤 이슈되는 그런 공간, 정원 조성이 된 공간들을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문화 소비 공간으로서의 정원의 경험이 어떤 의미를 시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간입니다. 네, 서울식물원입니다. 2018년 서울식물원은 서울시 마곡동에 개장한 공원 속의 식물원입니다. 식물원이야말로 대표적인 공공정원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전통적인 식물원의 역할인 식물의 종을 보존하고 증식하고 연구하고 교육하는 등의 어떤 기능도 수행하고 있지만 서울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민들의 다양한 식물이나 정원의 컨텐츠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연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 회사에서 기획을 했었던 식물탐험대나 식물극장 전시들은 근대 식물원 탄생 배경과 인류에 미친 식물 문화사를 담은 어떤 서사적 전시 기획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컨텐츠성의 전시 기획이 비단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고유의 기능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으나 최근에 이런 식물원이 이제 개원을 하면서 단순히 이제 식물원이 보여지는 알매 즐거움의 제공 그 이상의 것들을 넘어서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식물원의 역할을 시민들은 기대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의 공간은 미술관의 정원입니다. 작년 한창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리고 이제 요즘까지도 사실은 이런 식물원에서 기획하는 어떤 정원 전시 또는 미술계에서 기획하는 어떤 정원 전시들이 붐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또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식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요구를 반증하는 결과입니다. 식물이나 정원의 검색량이 늘어난 것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려동물처럼 반려식물이라는 신조어가 또 등장하기도 했고요. 공간의 어떤 주요 요소가 식물이 되는 플랜테리어 또는 홈 가드닝 또는 요즘 MZ 세대들이 이제 즐겨 얘기하는 식집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이런 문화 트렌드를 반영하는 그런 전시의 기획의 의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중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이 전시는 피크닉이라고 하는 복합 문화 공간에서 기획한 정원 만들기라는 주제의 전시입니다. 이 전시가 굉장히 이슈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정원이 무엇인지 정의하기보다는 식물과 정원을 가꾸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의미와 감동이 있었던 전시로 평가됩니다. 공공을 위한 공원이 아니라 사적인 정원에 주목하는 이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거는 그저 정원을 관망하는 태도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흙을 만지고 식물을 살필 때 비로소 닿을 수 있는 어떤 미적 경험의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시에 참여했던 정현선 조경가도 정원가를 흙을 만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우징 갤러리입니다. 하우징 갤러리는 쉽게 얘기해서 모델 하우스이죠. 모델 하우스는 사실은 이 선분양 후시공이라고 하는 독특한 우리나라만의 주거 생산 방식이 빚어낸 임시 건축물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모델 하우스를 보고 완성되지 않은 가짜 공간을 구매하는 아주 미묘한 상황에 이제 마주하게 되는데요. 실제 주거 공간보다 더 세련되고 우아하게 연출된 이 공간은 어찌
보면 당대 유행과 욕망을 반영한 건설사의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 허상을 사고 파는 이 공간이 갤러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면서 문화적 소비 공간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특별 분양대를 제하고는 극장이나 공연장, 행사장 등의 다목적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제 쓰이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진행한 대림 산업의 드림하우스 갤러리 부산도 2020년 12월 준공 이후에도 연간 유지 관리 컨트랙을 통해서 공간 이용자들에게 정원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사의 정원은 어찌 보면 그들의 상품군으로서 이상적 공간을 환매하고 환매하는 그런 매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 공간에 대한 어떤 그 경험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고요. 네 번째 공간은 백화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의도 더 현대입니다. 이것 또한 오픈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는데요. 매장을 대폭 줄이고 천평 공간에 숲과 쉴 공간을 넣었습니다. 공간을 구성하는 콘텐츠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요. 정원뿐만이 아니라 음악이나 향기, 조명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정원을 구성하는 다양한 콘텐츠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중 그런 의미에서 정원은 경험적 소비를 위한 강력한 매개 수단이라고 이곳 사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험적 소비는 요즘 상공간의 작업의 굉장한 하두입니다.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듯이 이러한 어떤 상공간 조성의 다양한 경험을 원하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움을 고민하고 그런 고민들을 이런 외부 공간을 계획하는 조경가와 협업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공간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대치가 생기면 그만큼 또 더 많이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더 현대 같은 케이스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해소 또는 소비자 트렌드를 간파한 어떤 자연주의적 컨셉의 테라피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 가지의 그 기업 홍보관 장소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공간은 그 세 공간은 성수에 있는 공간으로서요. 첫 번째 공간은 기아 모터스의 새 전기 자동차 EV6를 홍보하는 언플러그드 그라운드 성수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저희 회사와 HLD와 함께 협업한 작업인데요. 이 공간은 원래 방직 공장으로 이제 쓰여졌었고요. 이후에 이제 전시 공간, 대여 스튜디오라고 이제 리노베이션을 해서 앞마당에는 되게 널찍한 주차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전기차를 경험하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강한 첫 인상을 주기 위해 연출적인 정원의 형태를 발주처에서 원했습니다. 또한 이 전기차 시승을 이제 기다리면서 앉아서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필요했고요. 또한 친환경 메시지라든지 인스타그래머블한 그런 공간 조성 등이 사실은 이런 발주처에서 요구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의 이런 기업 홍보관으로서의 정원의 역할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관람객들을 유인하는 중요한 어떤 매개체의 역할을 합니다. 조경에서의 어떤 식재의 계획은 덩어리를 모아 심는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식생 단위를 구성하면서 벌과 나비들을 불러 올릴 수 있을 법한 어떤 밀월식물로 구성을 한다든지 이제 포장 같은 경우에는 폐플라스틱 골재를 활용한 어떤 콘크리트 포장 계획을 통해서 좀 재생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메시지를 외부 공간에 담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러한 공간은 어찌 보면은 굉장한 퍼포먼스 무대와 같은 그런 조성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자동차를 내세우는 제품 중심의 어떤 전시를 탈피하고 공간 중심의 운영을 꾀함으로써 소비 공간으로서의 어떤 정원의 역할을 했던 그런 프로젝트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 기아의 전시 공간 사례 이전에 사실 성수동 일대 굉장한 스페셜한 이런 기업 홍보 공간으로서 이 아모레 퍼시픽의 아모레 성수가 굉장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 첫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어떤 이런
국내의 실험적인 장소들은 이 성수동에 모여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이곳은 자동차 정비소로 쓰였던 그런 공간에 아모레 퍼시픽의 30여 개의 브랜드 제품을 모두 모아둔 어떤 뷰티 라이브러리 같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을 판매한다기보다는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어떤 야생적 정원, 그러니까 자연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어떤 브랜드의 이미지나 방향성, 가치들을 얘기하는 제수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원은 한국형 야생을 콘셉트로 어떤 제주 출신의 유명 조경가, 중견 조경가가 계획을 했고요. 사실 이 공간에 들어서면서 제품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품보다는 정원이 유명해질 게 뻔한 걸 알면서도 그것을 오히려 의도한 것 같은 그런 어떤 계획을 삼은 거죠. 다음은 마지막 성수 공간에 최근 오픈한 디올 성수입니다. 고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그 특이함 때문에 뭐 온라인 판매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양을 하는데요. 최근 고가 브랜드들은 이런 어떤 팝업 공간이라든지 쇼케이스 공간을 만들면서 늘리면서 소비자가 브랜드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공간에 이제 정원을 꼭 넣는데요. 그들이 이제 고객들에게 매장에 놀러 오게 함으로써 즐겁게 단순히 이 공간을 체험하고 즐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로 인해서 이제 고객과 기업이 교감을 하고 종국에는 어떤 기업의 이미지가 뭐 이미지나 인지도가 제고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기대하는 그런 어떤 방향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쌓인 긍정적인 이미지는 결국 기업의 제품 판매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노린 어쩌면 그들은 이런 공간 안의 정원 이런 계획들이 고도의 전략으로 장치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네, 뭐 여러 어떤 제가 작업한 공간이라든지 다양한 요즘에 이슈되는 공간들의 사례를 통해서 문화소비 공간으로서의 정원의 경험에 대한 저희 생각들을 공유해봤습니다. 사실은 이런 공간을 만들면서도 어쩌면 자연을 재현하는 저의 작업이 인스턴트적인 어떤 공간의 양상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의 어떤 반성도 하게 되면서 결국엔 어찌 보면 이런 정원이라는 것들이 문화를 나누는 쉐어하는 공간으로서의 대중과의 만남의 공간으로 이런 공간들이 많이 또 만들어지는 것은 비단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